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건강한 노후 이야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채널은 50대, 60대, 70대 모든 시니어분들이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검증된 건강 정보와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팁들을 전해드리는 곳입니다. 저는 올해 64세, 이 채널을 진행하고 있는 김철수입니다. 오늘은 정말 급박했던 경험담으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작년 겨울 새벽 4시쯤이었어요. 화장실에 가려고 침대에서 일어나는데 갑자기 세상이 빙빙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가 도는 게 아니라 천장과 벽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그냥 어지러운 정도가 아니라 정말 놀이공원 회전기구를 타는 것처럼 세상 전체가 회전하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눈을 감아도 돌고 눈을 떠도 돌고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속도 울렁거려서 토할 것 같았어요. 옆에서 자던 아내가 깜짝 놀라서 깨어났죠. 여보, 무슨 일이야? 괜찮아? 저는 대답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세상이 돌아. 119 불러. 이렇게 겨우 말했어요. 아내가 황급히 119에 전화하려는데 저는 또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혹시 뇌졸중 아닌가?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나도 아버지처럼 되는 건가? 공포가 밀려왔어요. 다행히 5분쯤 지나니까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세상이 돌아가는 속도가 느려지고 10분 정도 지나자 거의 멈췄습니다. 아내가 그래도 병원 가야 해 해서 새벽에 응급실로 갔죠. 응급실에서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CT도 찍고 신경과 검사도 받고 의사 선생님이 결과를 보시더니 뇌졸중은 아니고요. 이석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시더라고요. 이석증?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처음 듣는 병명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이석증에 대해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물어보니까 의외로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셨더라고요. 아, 나도 그랬어. 나도 새벽에 화장실 가다가 세상이 빙빙 돌았어.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아, 이게 흔한 일이구나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어지럼증과 이석증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 같은 시니어들에게 자주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아니면 가끔 어지러움을 느끼시는 분들께 꼭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어지럼증이 뭔지부터 알아볼게요. 어지럼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빙빙 도는 느낌의 어지럼증이고 다른 하나는 몸이 붕 뜨는 느낌 혹은 비틀거리는 느낌의 어지럼증이에요. 제가 경험한 건 첫 번째 유형, 그러니까 빙빙 도는 어지럼증이었습니다. 의학 용어로는 회전성 어지럼증이라고 해요. 이게 바로 이석증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이석증, 정확한 이름은 양성 돌발성 체위성 현운입니다. 이름이 어렵죠? 하나씩 풀어볼게요. 양성은 생명에 지장이 없다는 뜻이에요. 암처럼 위험한 게 아니라는 거죠. 돌발성은 갑자기 생긴다는 뜻이고 체위성은 자세와 관련이 있다는 뜻입니다. 현운은 어지럼증을 뜻하는 한자어고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갑자기 자세를 바꿀 때 생기는 생명에는 지장 없는 어지럼증이라는 뜻입니다. 저도 새벽에 침대에서 일어날 때, 그러니까 자세를 바꿀 때 증상이 나타났잖아요. 딱 그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우리 귀 속에는 평형을 담당하는 기관이 있어요. 전정기관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아주 작은 돌멩이 같은 게 있습니다. 이석이라고 불러요. 이석은 칼슘 결정체인데 보통은 제자리에 있어야 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거나 머리를 다치거나 혹은 특별한 이유 없이도 이 이석이 원래 있어야 할 곳에서 떨어져 나와서 반고리관이라는 곳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의 평형 감각이 망가집니다. 머리를 움직일 때마다 이석이 움직이면서 신경을 자극하고 그래서 세상이 빙빙 도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석증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 많이 생겨요.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정도 더 많이 걸린다고 해요. 왜 여성에게 많은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만 봐도 정말 많아요. 아내 친구 중에 한 분은 아침에 일어나다가 이석증이 와서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대요. 또 다른 분은 고개를 뒤로 젖히다가, 그러니까 천장을 보다가 갑자기 세상이 돌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미용실에서 머리 감을 때 고개를 뒤로 젖히잖아요? 그때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이석증의 증상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직접 경험했으니까 생생하게 알려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 세상이 빙빙 돌아갑니다. 그냥 어지러운 게 아니라 정말로 주변이 회전하는 것처럼 보여요. 눈을 감아도 돌고 눈을 떠도 돕니다. 제가 회전 목마를 탄 것 같은 느낌이에요. 두 번째, 메스꺼움이 옵니다. 토할 것 같고 속이 울렁거려요. 실제로 토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토하진 않았지만 정말 토할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 식은땀이 납니다. 이마에, 등에, 손바닥에 땀이 주르륵 흘러요. 겨울인데도 땀이 날 정도로 심한 증상이었어요. 네 번째, 균형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서 있을 수도 없고 걷는 것도 불가능해요.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거나 누워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안구진탕이라는 게 생깁니다. 눈동자가 저절로 빠르게 움직여요. 본인은 느끼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이 보면 눈동자가 떨리는 것처럼 보인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증상들이 대부분 1분 이내에 나타났다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길어도 1분, 2분 정도면 증상이 많이 완화됩니다. 제 경우는 좀 심한 편이어서 5분 정도 지속됐는데 보통은 그것보다 짧아요. 그리고 증상이 사라지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괜찮아집니다. 약간 어지러운 느낌은 남아있지만 일상생활은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돼요. 이게 이석증의 특징입니다. 그럼 어떤 상황에서 이석증이 나타날까요? 주로 자세를 바꿀 때 나타납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날 때. 저처럼 침대에서 일어나는 순간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둘째, 고개를 돌릴 때. 특히 한쪽으로 급하게 돌릴 때 증상이 나타납니다. 셋째, 고개를 위로 젖힐 때. 천장을 보거나 높은 곳을 올려다볼 때 혹은 미용실에서 머리 감을 때요. 넷째, 누웠다가 일어날 때 혹은 일어났다가 누울 때. 자세를 바꾸는 순간에 증상이 나타나요. 다섯째, 침대에서 뒤척일 때. 옆으로 돌아 누우려고 할 때 증상이 올 수 있어요. 이런 특정 자세에서만 증상이 나타난다는 게 이석증의 큰 특징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는 괜찮아요. 움직일 때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지럼증이 생겼을 때 이게 이석증인지 아니면 더 위험한 병인지 어떻게 구별할까요? 저도 그날 새벽에 제일 무서웠던 게 혹시 뇌졸중 아닌가? 였거든요. 어지럼증은 뇌졸중의 증상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구별하는 법을 꼭 알아야 합니다. 이석증과 뇌졸중의 차이점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지속시간입니다. 이석증은 1분 정도면 증상이 가라앉는데 뇌졸중은 계속 지속됩니다.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악화될 수 있어요. 둘째, 다른 증상의 유무입니다. 이석증은 어지럼증과 메스꺼움만 있어요. 그런데 뇌졸중은 어지럼증과 함께 다른 증상이 나타납니다.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시야가 흐려지거나 심한 두통이 오거나 하는 증상들이요. 셋째, 청력 문제입니다. 이석증은 청력에는 문제가 없어요. 귀가 먹먹하거나 이명이 생기지 않습니다. 만약 어지럼증과 함께 귀가 안 들리거나 이명이 심하면 이건 메니에르병 같은 다른 질환일 수 있어요. 넷째, 자세와의 관계입니다. 이석증은 특정 자세에서만 증상이 나타나요. 그런데 뇌졸중은 자세와 상관없이 계속 어지러워요. 그래도 헷갈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한 테스트가 있어요. FAST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F는 페이스, 얼굴입니다. 웃어보세요.
한쪽 얼굴이 처지거나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면 뇌졸중일 수 있어요. 어는 암 팔입니다. 두 팔을 앞으로 들어보세요. 한쪽 팔이 떨어지거나 힘이 없으면 위험해요. S는 스피치 말입니다. 간단한 문장을 말해보세요.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 같은 거요. 말이 어눌하거나 이상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T는 타임, 시간입니다. 위에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즉시 119에 전화하세요. 시간이 생명입니다. 저는 새벽에 이 테스트를 해봤어요. 얼굴은 괜찮았고 팔도 양쪽 다 들어 올릴 수 있었고 말도 정상이었어요. 그래서 뇌졸중은 아닌가 보다 생각했지만 그래도 병원에는 갔죠. 확실히 하려고요. 여러분도 어지럼증이 생기면 일단 이 테스트를 해보세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바로 119에 전화하시고요. 특히 이런 경우는 무조건 병원 가셔야 합니다. 처음으로 심한 어지럼증이 생긴 경우, 증상이 10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어지럼증과 함께 심한 두통이 오는 경우,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경우, 말이 어눌해지는 경우, 시야가 흐려지는 경우. 이런 증상이 하나라도 있으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자, 이제 이석증 진단과 치료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저도 병원에서 진단받은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에 가면 먼저 증상에 대해 자세히 물어봐요. 언제 어지러웠는지, 얼마나 지속됐는지, 어떤 자세에서 나타났는지, 다른 증상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요. 그 다음에는 딕스 홀파이크 검사라는 걸 합니다. 침대에 앉아 있다가 의사 선생님이 머리를 잡고 갑자기 눕히는 검사예요. 그러면서 눈동자 움직임을 관찰하는 거죠. 이석증이 있으면 특정 자세에서 안구진탕이 나타나거든요. 저도 이 검사를 받았는데 정말 어지러웠어요. 의사 선생님이 제 머리를 한쪽으로 돌리고 갑자기 눕히니까 또 세상이 빙빙 돌더라고요. 선생님이 제 눈을 계속 보면서 네, 안구진탕이 보이네요. 오른쪽 귀에 이석증입니다 하시더라고요. 이석증은 오른쪽 귀에 생길 수도 있고 왼쪽 귀에 생길 수도 있어요. 양쪽 다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저는 오른쪽 귀였습니다. CT나 MRI 같은 큰 검사는 안 했어요. 이석증은 영상 검사로는 안 보이거든요. 너무 작은 돌멩이라서요. 그냥 증상과 안구진탕 검사만으로도 진단이 가능해요. 진단받고 나니까 일단 안심이 되더라고요. 뇌졸중이 아니구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구나 하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물론 증상 자체는 정말 무섭고 불편하지만요.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놀랍게도 이석증은 약으로는 잘 안 낫습니다. 어지럼증을 완화하는 약은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에요. 근본적인 치료는 바로 운동입니다. 애플리 운동법이라는 게 있어요. 머리와 몸의 자세를 바꿔가면서 이석을 원래 위치로 돌려보내는 운동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직접 해주시기도 하고 집에서 스스로 할 수도 있어요. 저는 병원에서 선생님이 직접 해주셨어요. 침대에 앉아 있는데 선생님이 제 머리를 잡고 천천히 여러 자세로 바꿔주시더라고요. 오른쪽으로 눕히고 고개를 돌리고 왼쪽으로 눕히고 일어나고 각 자세마다 30초씩 유지하면서요. 처음에는 어지러웠어요. 자세를 바꿀 때마다 세상이 또 돌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두세 번 반복하니까 증상이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선생님이 이제 많이 나아졌네요. 집에서도 계속 하세요 하시면서 운동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애플리 운동은 집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에는 꼭 의사 선생님께 배우고 하셔야 해요. 잘못하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거든요. 기본적인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오른쪽 이석증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침대 끝에 앉습니다. 둘째, 고개를 오른쪽으로 45도 돌립니다. 셋째, 그 상태로 빠르게 오른쪽으로 눕습니다. 30초 유지해요. 넷째, 고개를 천천히 왼쪽으로 90도 돌립니다. 30초 유지해요. 다섯째, 몸 전체를 왼쪽으로 돌려서 왼쪽으로 눕습니다. 30초 유지해요. 여섯째, 천천히 일어나서 앉습니다. 이 과정을 하루에 두세 번 반복하면 이석이 원래 자리로 돌아간답니다.
저도 집에서 일주일 정도 했더니 증상이 거의 사라졌어요. 다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운동하다가 너무 어지러우면 잠깐 쉬었다가 하세요. 억지로 계속하면 토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넘어질 수 있으니까 꼭 침대나 안전한 곳에서 하시고 가능하면 누가 옆에서 지켜봐 주는 게 좋아요. 애플리 운동을 하면 70에서 80%는 한 번에 좋아진다고 해요. 안 좋아지면 며칠 뒤에 다시 병원 가서 한 번 더 받으면 됩니다. 저는 운 좋게도 한 번에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이석증의 문제는 재발이 잘 된다는 거예요. 한 번 생긴 사람은 또 생길 확률이 높아요. 실제로 50% 정도는 1년 안에 재발한다고 합니다. 저도 몇 달 뒤에 또 한 번 증상이 왔었어요. 다행히 그때는 증상이 약해서 집에서 애플리 운동만 하고 괜찮아졌지만요. 그럼 재발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비타민 D와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이석은 칼슘 결정체인데 비타민 D와 칼슘이 부족하면 이석이 약해져서 떨어져 나가기 쉬워요. 우유, 멸치, 계란, 연어 같은 음식을 드시고 햇볕도 자주 쬐세요. 둘째, 머리를 갑자기 움직이지 마세요.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천천히 일어나는 게 중요해요. 침대에 누워 있다가 바로 벌떡 일어나지 말고 옆으로 돌아 누웠다가 천천히 앉고 앉아서 잠깐 있다가 일어나세요. 셋째, 고개를 위로 젖히는 동작을 조심하세요. 천장을 보거나 높은 선반의 물건을 꺼낼 때, 미용실에서 머리 감을 때 조심하시고요. 넷째,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머리 부상이 이석증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다섯째, 수면 자세를 바꿔보세요. 이석증이 생긴 쪽 귀를 위로 해서 자면 재발 위험이 줄어든다고 해요. 저는 오른쪽 이석증이었으니까 왼쪽으로 눕거나 천장을 보고 자려고 노력했어요. 여섯째,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스트레스가 이석증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전반적인 건강에 좋으니까요. 이석증은 나이가 들면서 흔해지는 질환입니다. 그리고 한번 겪으면 정말 무섭고 불안해요. 저도 그날 새벽이 아직도 생각나요. 내가 죽는 건가 싶을 정도로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다행히 이석증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치료도 비교적 간단해요. 애플리 운동만 잘하면 대부분 좋아집니다.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다만 첫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꼭 병원에 가세요. 이석증인지 다른 위험한 병인지 확인해야 하니까요. 자가 진단으로 이건 이석증이겠지 하고 넘기면 안 됩니다. 만에 하나 뇌졸중이면 큰일 나거든요. 그리고 이석증 진단을 받았다면 의사 선생님께 애플리 운동법을 제대로 배우세요. 유튜브 영상 보고 혼자 하는 것보다 전문가한테 직접 배우는 게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어지럼증이 있으면 운전이나 높은 곳에서의 작업은 절대 하지 마세요. 갑자기 증상이 나타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저도 이석증을 겪고 나서 한동안은 운전을 안 했어요. 운전하다가 증상이 나타나면 정말 위험하니까요. 한 달쯤 지나서 증상이 완전히 없어지고 나서야 다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사다리 타거나 의자에 올라가는 것도 조심하세요. 갑자기 어지러우면 떨어질 수 있어요. 높은 선반의 물건을 꺼낼 때도 누군가 옆에서 도와주는 게 좋아요. 여러분, 오늘 이석증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이석증을 직접 겪어봤기 때문에 그 무서움을 잘 알아요. 세상이 빙빙 도는 그 느낌 정말 끔찍했거든요. 하지만 제대로 알고 대처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병입니다. 재발할 수는 있지만 그때마다 애플리 운동을 하면 되고요. 예방도 가능하니까 평소에 주의하시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비슷한 증상을 겪으신 분이 계시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병원에 가보세요. 그리고 이석증 진단을 받으셨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치료하면 좋아지니까요. 아침에 일어날 때는 천천히 일어나시고 고개를 갑자기 움직이지 마시고 비타민 D와 칼슘 잘 챙겨 드시고 햇볕도 자주 쬐세요. 그리고 만약 증상이 나타나면 당황하지 말고 안전한 곳에 앉거나 누워서 증상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저도 이제는 이석증과 친구처럼 지내고 있어요.
가끔 증상이 오면 또 왔구나 하고 애플리 운동하면 되니까요. 처음처럼 무섭지는 않아요. 알고 나니까 대처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어지럼증과 이석증에 대해 잘 알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본인이나 가족, 주변 분들이 비슷한 증상을 겪으실 때 당황하지 않고 잘 대처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건강은 아는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잘 기억하셨다가 필요할 때 활용하세요. 다음에 또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